제가 장담하건데 그분은 그날 잠 못 잘걸요?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채널의 이명로입니다. 오늘은 리미티드 X 최창근 대표를 모셨습니다. 리미티드 X가 어떤 회사인지 직접 소개를 받아볼 텐데요. 먼저 우리 최창근 대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근입니다. 예. 먼저 리미티드 X가 어떤 회사며 최 대표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본인 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릴게요. 리미티드 X는 브랜딩을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컨텐츠 개발사고요. 저는 리미티드 X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최창근이라고 합니다. 편하게 뭐 창근 CD, 뭐 CD님, 최 CD 뭐 이런 식으로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브리드 컨텐츠는 구체적으로 어떤 컨텐츠일까요? 하이브리드 컨텐츠라는 말은 사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인데, 우리가 브랜딩을 할 때 기존에 예전에는 그 브랜딩을 한다고 하면은 대부분 처음에 한번 브랜딩을 하고 뭐 로고도 만들고 브랜딩하는 작업들을 하고 나서 가이드까지 만들어서 그 가이드를 클라이언트한테 딱 납품하고 끝나죠. 근데 그렇게 되게 되면은 저도 그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망가지는 거예요. 원래 잡았던 것들과 달라지기도 하고 뭐 더 좋아지는 경우도 덜어 있지만 대체로는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는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브랜드가 하이브리드 컨텐츠라는 거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되게 다양한 컨텐츠들을 다 포괄해가지고 뭐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SNS도 하다가 유튜브도 하다가 다양한 콘텐츠를 전부 다 포괄하는 것을 하이브리드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뭐 인쇄면 인쇄, 아니면 신문이면 신문, TV면 TV 이렇게 전문적인 그 컨텐츠가 따로따로 있었지만 지금은 그걸 좀 포괄해서 다 같이 한다 이런 의미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영업의 신 채널에서 최 대표를 모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영업의 신 채널인 만큼 우리 최 대표님 리미티드 X에서는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으며 그 부분을 좀 제가 들은 바 먼저 이제 여러 번 대화를 했는데 상당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할까요? 느낀 게 있어서 모셨고요. 두 번째는 1인 미디어나 이제 개인 장사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도 결국 영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최 대표님이 조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경험이나 노하우가 있어서요. 그래서 그걸 좀 오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풀어놔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 때문에 제가 초대를 했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먼저 리미티드 X가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한마디로 나는 이런 작업을 했다라고 자랑하실 만한 컨텐츠나 뭐 프로그램 아니면 브랜드가 있으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사실 너무 많은데 네. 너무 많은데 네. 그 수많은 작업에 경중을 둘 수는 없고 네. 그래도 몇 가지 좀 의미 있는 작업들을 뽑는다면 중고자전거 거래 플랫폼 라이트 브라더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라이트 브라더스 플랫폼의 하이브리드 컨텐츠와 브랜딩을 2년간 제가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역임하면서 그 작업을 진행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로레알이라고 할 수 있는 제니하우스 코스메틱 브랜딩을 제가 진행했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진짜 존경하는 아티스트이자 디자이너인 송지효 선생님의 송지효 옴무 브랜딩을 진행했었습니다. 브랜딩은 그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방송 컨텐츠 포스터를 비롯해서 포스터를 기반으로 파생 컨텐츠들을 많이 만들었는데 뭐 팬텀싱어, JTBC의 팬텀싱어를 비롯해서 뭐 팬텀싱어, 히든싱어, 뭐 비긴 어게인, 뭐 아는 형님,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단순히 브랜딩하고 가이드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이브리드 컨텐츠를 조율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작업은 햇반, 스팸, 맥스봉 인스타그램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자, 상당히 많은 작업을 하셨는데
네네. 조금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네네. 플랫폼을 브랜딩 하셨다고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더 알기 쉽게 어떤 작업을 하셨습니까? 브랜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로고를 예쁘게 만든다. 네. 내지는 어떤 디자인을 예쁘게 한다. 내지는 어떤 멋있는 카피를 하나 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거든요. 네. 근데 단순히 그렇게 몇 가지만으로 브랜딩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제가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볼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이 브랜드가 그 스러움을 보여주는 스러움. 네. 좀 있어 보이는. 아니죠. 있어 보이는 것과 정반대죠. 있어 보인다기보다 나는 최창근인데 최창근스러운 모습. 라이트 브라더스가 좀 더 라이트 브라더스의 철학에 맞게 라이트 브라더스스러운 모습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유저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여주느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 가지고 있는 재능이나 뭐 특징 이런 것을 좀 더 고객한테 잘 보여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 이러면 되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최 대표님이 리미티드 X 그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셨는데 네, 지금이야 최 대표님 이 리미티드 X를 찾아서 검색해서 오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네, 초창기에는 가만히 있다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찾아다니면서 PR을 했을 거고 영업을 하셨을 텐데 어떻게 영업을 하셨습니까? 이 부분은 네. 제가 꼭 많은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해요. 제가 올해로 사업을 시작한 지 18년 차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8년 전에 했던 영업 방식과 10년 전의 영업 방식과 지금의 영업 방식이 전부 다른데요. 기본적인 저의 태도는 동일하더라고요. 자, 어떤 태도였습니까? 그 태도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주변에서 제가 골프를 안 치거든요. 네. 근데 주변에서 저한테 요즘 골프 치라고 그렇게 저한테 영업하려면 네, 영업하려면 골프 쳐야 된다. 골프 안 치면 영업 안 된다. 누구를 너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은데 골프 치고 같이 놀고 친해지면 그 사람은 너한테 일을 줄 거다. 아,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약간 수동적인 의미네요. 또 줄 거다. 네, 요게 아주 중요한 워딩인데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하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한테 일을 주겠죠. 줄 거예요. 분명히 줄 겁니다. 그런데 주는 거죠. 네. 의뢰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정말 일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저는 그 일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그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갑을 관계가 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요. 그런데 그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라 네. 지금이 올해가 2023년도고 불과 한 10몇 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영업이 대세 아니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저는 이거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100년 후에도 그런 영업도 있을 것이고 그런 영업이 사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갑을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을 주게 되고 받게 되고 갑을이 형성되면 일을 주시는 제 클라이언트가 저한테 리스펙이 없어요. 그렇죠. 베푼 거니까. 네, 베푼 거니까. 네. 리스펙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혹 어떤 친구는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니 돈 버는데 아니 영업하는데 그렇게 대우받고 싶어? 리스펙이 그렇게 중요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제가 무슨 대우를 받고 싶다거나 네, 그런 게 아니고 네. 리스펙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되면요. 제가 제 맘대로 못해요. 즉 저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제가 심부름 비슷하게 일을 하게 되죠. 네. 그럼 그 결과물에 제가 책임질 수도 없고 좋은 결과물이 나오기도 힘들고 그렇게 됩니다. 이게 좀 좋은 말로 하면 주도한다. 그 다음에 주도한다는 의미는 고객이 못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관점을 내가 보여드리고
고객의 사업을 좀 더 잘하게끔 그렇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갑을로 돼버리면은 사실 갑의 눈치만 보고 갑이 그냥 원하는 수준에 맞춰준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나 스스로 자존감도 낮아지고 일은 땄지만 그게 고객한테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 의미예요. 네네. 제가 일시적으로 그 프로젝트에 한정해서는 돈을 벌 거예요. 그러나 이 영업이라는 게 결국에는 제가 뭐 어디 가서 계속 영업을 한다기보다 네. 저의 실적과 결과물들이 아카이빙 되면서 그것을 보면서 새로운 고객들이 저를 찾아와야 하는데 결과물들이 훌륭하지 않으면 저의 내일이 없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저는 좀 파고 들어야 되는 게 그건 이제 잘한 다음의 얘기고 네, 잘하기 전에는 일할 기회를 일단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할 기회도 없는 상태에서 리스펙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저의 영업 방식을 말씀드릴게요. 네. 저의 영업 방식은 고객이 가장 고민되거나 어려운 부분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재주나 재능을 통해서 해결해 드리는 것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해지고 어느 정도 레퍼런스가 쌓이고 나면 네.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렇기 전에는 제가 먼저 찾아가도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 온라인으로 빵을 파는 빵집이 있다고 할게요. 그 온라인으로 빵을 파는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이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네.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긴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근데 가격이 비싸고 상세 페이지나 뭐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좀 좋을 것 같아서 하나 사 먹어봤어요. 사 먹어봤는데 아니 너무 맛있고 정말 신선한 재료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비슷한 유사 빵들이 온라인에서 2,000원, 뭐 1,800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근데 그 빵은 5,800원에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맛을 보기 전에는 쉽게 팔리지는 않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 빵이 너무 맛있고 신선한 재료들이 잔뜩 들어있는데 장사가 전혀 안 되겠죠. 네. 그럼 이 브랜드는 가격이 약점이에요. 그렇죠. 일단 뭐 먹어볼 기회를 줘야 뭐 네네. 그 다음이 이루어질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저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차근차근 연구를 해봅니다. 네. 어떻게든 그 담당님이 되었던 그 대표님이 되었던 이메일을 보내도 돼요. 요즘 뭐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에 보면은 거기 막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들 네. 이메일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거 진짜로 이메일 보냅니다. 네. 그렇게 이메일을 보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 빵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맛있고 정말 좋은 재료가 잔뜩 들어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네. 저는 이 빵을 안 사 먹고 싶습니다. 못 사 먹겠습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낼 거예요. 네. 대신 그런데 이 빵을 저는 못 사 먹겠지만 저희 아이에게는 사주고 싶습니다. 제가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포기하면 저희 아이에게 이렇게 맛있고 이렇게 건강에 좋은 신선한 빵을 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전 기꺼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라고 보내는 거죠. 그렇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러면 포기할 텐데 하는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뭐 바꿔야 되나요? 하면서 역으로 제안 이렇게 물어보겠나요?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그렇게 보내면 사실 영업 끝나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아, 그분은 그날 잠 못 잘걸요? 그날 설레어서 잠 못 잘걸요? 왜냐하면 그분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과 신념이 잘못됐다고 감나라 배나라를 많이 당했었겠어요. 맞습니다. 예. 가격을 낮춰라. 네, 가격을 낮춰라.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가격을 낮추고 퀄리티도 떨어뜨리면 이건 완전히 사업도 포기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모두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분의 신념과 철학을. 모두가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나의 신념과 철학을 응원하면서 전혀 다른 방법의
팔로가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저는 그 대표님이 그날 설레어서 잠 못 잔다에 거의 한 80% 정도 겁니다. 거의 자기주도 영업.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초기에 영업을 이렇게 수주한 곳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그러면 현재 리미티드 X의 기반이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제가 상당히 자랑스러운 부분인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방송 프로그램 포스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못하지만 네. 저보다 많이 한 사람은 없다라고 감히 제가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방송국에서 먼저 나중에 유명해진 다음에 다시 찾아올 수 있겠지만 초기에는 그렇게 내가 먼저 접근했다. 그 말씀. 네, 제가 먼저 접근을 했는데 제가 먼저 접근한 방식이 있었어요. 그때도 똑같아요. 왜 방송 프로그램 포스터를 누가 만들까? 누가 관할할까? 이거를 누군가에게 외주를 줄까? 그 당시에 저는 이런 포스터를 만드는 디자이너가 꿈이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담당자들이 보통 마케터들이나 네. 방송국 이제 PD들인데 이 사람들이 바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방송 포스터를 만들려면 디자이너랑도 이야기를 해야 되고 포토 실장님들이랑도 소통을 해야 돼요. 근데 또 포토 실장님들은 포토 실장님 나름대로 이제 프라이드가 있고 그 사진 한 장 한 장을 작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디자이너 분들은 또 디자이너 분들의 그런 뭐 곤조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죠. 다양한 갈등이나 이해관계가 걸려 그렇죠. 있다. 예. 그래서 저는 저랑 아주 친한 친구 중에 사진을 잘 찍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섭외했습니다. 그 친구를 섭외해서 같은 회사가 아닌데 같은 팀을 만들어서 회사는 아니니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같은 팀을 만들어서 정말 찾아가서 제안했어요. 저희는 원 프로세스입니다. 저희한테 일을 하시면 쉽게 말하면 전화 2번 할 걸 1번만 해도 됩니다. 라고 하니까 그리고 장소나 이런 것들도 막 2번 알아보고 3번 알아봐야 되는데 그 담당자들이 얼마나 갑자기 일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하나를 하고 결과물이 괜찮고 네. 효율이 좋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제가 영업의 신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영업은 파는 게 아니라 사는 것이다. 무엇을 사는가? 고객의 마음을 산다. 그럼 고객의 마음을 사탕발림으로 아부해서 사는 건 아니에요. 즉 고객이 궁금해하는 것, 고객이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그 믿음, 느낌만 주면 고객은 일단 저 사람한테 한번 일을 맡겨볼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최 대표님이 리미티드 X 그 팀을 짜서 그 PD분한테 메일을 줘서 그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는 얘기는 이 PD들 입장에서 일이 어떤 식으로 잘 안 되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네. 그에 대해서 상대방을 그 가망 고객을 납득을 시켰기 때문에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네. 결국은 그 바탕은 결국 영업은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수완이다, 뭐 관계다 하지만 그 바탕에는 무조건 실력이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이 맛없는 집에서 그 아무리 세일을 하건 마케팅을 잘하건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오픈빨이 끝나면 사라지듯이 결국은 최 대표님이 일단 실력은 쌓아놨고 네. 실력을 나는 자신이 있어라는 그 자신감으로 상대방 가망 고객에 대해 그 이유를 제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여기서 또 하나 제가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어떤 거죠? 특히 브랜드나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 저희 크리에이티브 카테고리에 계신 분들이 네. 저는 다소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어떤 생각하는 게 어떤 있거든요. 겁니까? 예. 최종 고객을 클라이언트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고객이 클라이언트 아닙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죠?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제가 하는 브랜딩이나 네. 제가 하는 디자인이나 제가 하는 컨텐츠들은 제 클라이언트의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게 만드는 아주 근사한 칼 같은 거죠.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최종 고객이 아니라
제 클라이언트의 고객이 최종 고객인 거예요.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입니다. 뭐냐면 제가 후배들 만났을 때 일을 할 때는 이사님이 시켜서 이사님한테 보여줄 자료를 만들지 말고 이사님이 너에게 시켰어도 결국 사장님이 본다 생각하고 자료를 만들어라. 지금 그 의미네요. 네, 비슷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 중간에 클라이언트의 고민이 결국은 시청자한테 어떻게 소구할 것이냐 싸움인데 그걸 네. 아예 한 단계 넘어서 액화가 된 게 아니라 승화까지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저는 특히 브랜딩은 더더욱 그런데요. 브랜딩은 더더욱 그런데 대부분 브랜딩을 되게 멋있게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제가 한 브랜딩이 그 결과물 자체는 때로는 조금 덜 멋있더라도 때로는 이 자체가 뭔가 비중이 적은 듯 하더라도 제가 만든 이 결과물이 클라이언트와 저와의 어떤 작품이 아니라 이게 이 사업을 잘 되게 하는 어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에 저희 모든 초점을 다 맞춥니다. 네. 이게 저의 영업과 제 삶의 모든 태도의 핵심입니다. 결국 능력 있는 디자이너들이 이쁘게 만드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물건을 사용하는 고객이 편리하게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거의 일치합니다. 네. 즉 클라이언트한테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클라이언트는 결국은 시청자나 가망 고객, 저 바깥에 있는 가망 고객을 우리 그 회사로 그 회사 제품은 서비스를 사용하게끔 끌어들이는 건데 대부분의 조금 부족한 이 브랜딩 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클라이언트에 집중하는데 우리 최 대표님은 한 단계 더 넘어갔다. 그거네요. 네, 뭐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되게 훌륭한 사람 같은데 뭐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좀 부끄럽지만 저는 그 부분에 정말 모든 것을 다합니다.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맛있는 음식과 고객이 맛있게 먹어줄 음식이 다른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내가 맛있는 음식은 혼자 먹어야죠. 네네. 그런 것처럼 지금 최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 사업을 하시든 장사를 하시든 영업을 하시든 결국은 최종 사용자가 누구냐, 네. 최종 그것을 그러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창업에 최종적으로 그 이용자를 설득할 수 있는 그 대상을 네. 한 단계 더 넓게 본다 그런 의미로 보입니다. 네, 그거를 좀 쉽게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그것도 중요하죠. 예,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네. 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저는 제가 클라이언트랑 동업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있는 생각이네요. 예, 그 왜 보통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주식 투자 같은 거 할 때 뭐 동업한다, 뭐 예, 동행한다 이런 말 예.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작업할 때 저는 무조건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태도도 바뀌어요. 태도가 어떻게 바뀌냐면 저희 직원들한테도 제가 교육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영업의 신의 네. 하이브리드 콘텐츠를 저희 회사에서 한다. 그러면 영업의 신을 이야기할 때 영업의 신 담당자에게 영업의 신은요 라고 하지 않아요. 저희 회사는 우리는이라고 합니다. 그게 일부러 뭐 영업을 잘하기 위해서 잘 보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동업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는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게 영업 책들에 보면 당장이 이쁘다, 고객이 잘 되면 나도 잘 된다 이렇게 이론적으로 나오는데 아, 예.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이게 많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꾸준하게 해 나가고 계신다면 리미티드 X가 지금처럼 잘 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저도 이게 뭐 제가 뭐 되게 똑똑해서 처음부터 다 알게 된 건 아니고 저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오늘보다 내일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다 보니까 네. 예, 그렇게 된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저 나름대로의 철학과 태도가 이제 저희 조직원들의 행동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건 혹시 회사에서 매뉴얼이나 아니면 뭐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잡아놓은 것들이 다 있겠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기보다요. 네. 사실 매뉴얼은 없습니다. 매뉴얼은 없는데 태도에 대한 교육이 있죠. 저는 태도가 프로젝트에 임하는 개개인의 철학, 태도 이 두 가지가 잘 갖추어지면 그 다음에 뭐 행동은 가장 적절한 행동이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매뉴얼화 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잊고 있던 말씀들, 잊고 있던 그 다음에 기억들,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략적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했죠. 좋은 사람인 척 해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렇죠. 그거 좋지도 않으면서 좋은 사람인 척 한 건 위선 아니냐? 저는 그랬죠. 좋은 사람 될 때까지 척 해볼란다. 자, 처음에는 태도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도가 생각한다고 바로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결국은 계속 그 태도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실행해보고 그 시행착오를 계속 겪으면서 만들어질 텐데 이 태도, 말씀하신 태도다 그러면 사실 좀 막연합니다. 네. 여기서 태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가 필요하다 그걸 좀 알려주시죠. 이 태도의 핵심이 아까 말씀드린 거랑 다 연장선에 있어요. 동업. 동업. 네. 이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제가 멋있는 결과물을 만들겠다가 성공이 아니고 아하. 이 사업을 내가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빵집을 네. 가상의 빵집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 빵을 내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판매를 하겠다. 예. 그런 태도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광고 하나 수주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이 사람의 빵을 먹어보니 우리 아이한테는 먹여보고 싶을 정도로 괜찮다. 네. 그걸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줘서 이 집, 이 브랜드, 이 빵 인터넷 쇼핑몰이 잘 됐으면 한다. 그 마음이. 네. 그래서 저는 제 포트폴리오도 네. 제가 얼마나 근사한 작업을 했느냐가 아니라 이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 매출이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저는 그게 포트폴리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네요. 내가 뭐 하나 팔았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과 서비스 제품으로 상대방이 어떻게 잘 됐다 이거잖아요.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리미티드 X 그 다음에 최창근 대표님의 영업 철학이었습니다. 네. 2부 잠시 후 2부에서는 최근에 많은 개인 유튜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개인 사업도 많아서 퍼스널 브랜딩이다 이런 단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런 관련된 책도 많이 나고요. 그런 강의도 많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최 대표님께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